안녕하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약 60배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터를 사용해 수돗물을 걸러 마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것인지 정의와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5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100 나노미터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는 나노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크기가 작으면 모두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노 플라스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혈관을 통해 몸속을 순환하며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뇌 모세혈관을 막아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뇌 기능 저하나 인지장애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단순히 몸속에 축적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플라스틱은 가소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BPA와 프탈레이트가 있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고분자인데, 이 고분자들을 한 번에 형태의 열을 가해서 틀을 만들어서 놓아두면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소제를 넣어서 고분자와 섞어주면 플라스틱 수저라든지 페트병, 배달음식 용기 등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비스페놀 A나 향수 같은 데 쓰는 프탈레이트 등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내분비계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정자수 감소, 난임, 그리고 다른 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남성의 정자수는 약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 경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의 여러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페트병 생수와 일회용품 등이 있습니다. 페트병은 고온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방출됩니다. 생수를 담는 페트병은 빛과 열에 노출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병에 뜨거운 액체를 담거나 차량 내부와 같은 고온 환경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물을 끓여서 필터에 한번 걸러서 먹는 방법이나 차를 끓여 먹는다든지 커피를 끓여 먹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에서 안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보게 되면 작은 알갱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긁으면 떨어지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의 플라스틱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스티로폼 박스는 개봉 즉시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배달음식 용기, 플라스틱 주걱과 같은 제품들도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조각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은 불가피하나 먹고 난 후 냉장 보관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용기에 가해진 열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유리용기에 보관하여 조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플라스틱 주걱도 뜨거운 밥솥에 있는 열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주걱 사용은 자제하고 나무로 된 주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세탁 시 합성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세탁 시 합성 섬유로 만든 옷에서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특히 세탁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섬유가 마모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로 배출됩니다. 이는 하수 처리장에 간다고 해도 걸러지지 않으며 우리가 다시 쓰고 마시게 될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세탁 시 세탁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면, 마 같은 재질의 세탁망을 사용하면 세탁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 주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화장품과 주방용품입니다. 화장품 속의 마이크로비즈는 미세 플라스틱의 또 다른 주요 공급원입니다. 테프론 코팅팬이나 실리콘 주방용품은 사용 중 작은 입자가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환경에 유입되거나 음식물 섭취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이 많이 벗겨진 팬은 버리시고 새 것을 사용해야 하고, 실리콘 주방용품보다는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나무로 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해양과 소금입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금 생산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천일염에는 해양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하나 우리 몸속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곳에서 살던 생선이었다면 생선 내장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각종 위험물질에 노출된 채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핑크 소금과 같은 광물 기반 소금은 해양 플라스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와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물병과 용기를 사용하며 세탁 시 마찰을 줄이는 세탁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년 건강 톡톡.